짧고 쉽게 하루에 10분씩. 야,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맛있다. 야, 이 집 미슐랭이다. 이모 한 그릇 더 주세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사람은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 세계 2위 부자. 세계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부자들은 또 수많은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이제 윈도우즈를 팔아서 돈을 번 빌 게이츠도 있고, 뭐 따로 뭐 통신회사 재벌인 이제 멕시코 재벌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뭐 페이스북을 만들었다던가 소프트뱅크를 만들었다던가 다양한 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많은 부자들을 보면 주로 사업으로 부자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주식 투자로 세계 2위 부자까지 간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거의 유일무이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워렌 버핏을 많이 따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 투자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주식 투자 세계에서는 10년 이상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한 번 크게 잃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몇 년을 살아남았냐? 최소 50년은 살아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봤을 때 내가 50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으면서도 세계 2위 부자까지 될 수 있다는 걸 자기 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투자법을 따라하는 거는 상당히 훌륭한 투자법이 될 겁니다. 물론 저도 15년째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따라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워렌 버핏의 명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명언을요,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워렌 버핏의 특징이 뭐냐면 직설화법이 아닙니다. 비유화법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언과 제가 직설적으로 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보유할 것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10년 이상 길게 보는 장기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단타 투자라고 하죠. 샀다 팔았다 할 거면은 애초에 사지도 마라 이겁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이거는 아주 양반스럽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말했을 때는 어떻게 말했냐면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이 아니면 사지 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 뭐였었냐면 나의 투자법은, 나의 투자 기간은 영원이다. forever. 예. 나는 한 번 사면 팔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또 비슷하게 부동산에서 적용을 하자면은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면 항상 오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면 팔질 않아요. 예. 이 중국 사람이 보면은 부동산은 사지만 부동산을 팔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 땅은 파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땅들은 상당히 시세가 많이 올랐고 또 좋은 위치들을 많이 사요.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은 주식으로 했다면 중국인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썰물이 되면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무슨 얘기일 것 같나요? 정말 그걸 직설 그대로 해석하시나요? 아니죠. 썰물, 주식 폭락장이 돼서야 누가 그제서야 실력이 없었던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투자자와 어떻게 보면 가짜 투자자를 알 수 있다. 정말 진정한 투자자는 폭락장이 왔을 때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직역을 할게요. 이게 뭔 뜻이냐면 정말 진짜 기회는 언제 오냐면은 폭락장에 온다 이겁니다. 폭락장이 오는 걸 예측하고 미리 이때 현금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폭락장이 왔을 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이 아주 알짜배기 주식들이 헐값에 널려 있을 때 그때 사들여야 진짜 훌륭한 투자자다. 그 전까지 뭐냐면은 밀물장, 폭등장이 오면은 눈 감고 아무 주식이나 사도 다 오릅니다. 솔직히 거의 다 올라요. 그때는 막 서로서로 자기가 고수라고 막 외쳐요. 하지만 폭락장이 되면요, 그때 한창 외쳤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폭락장까지 견디는 사람이 진정한 투자자다. 좋은 말이었고요. 세 번째, 사업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주식을 사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나 이 주식이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좀 알아달라고 해서 제가 보면은 정말 저 처음 보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되물어요. 실례지만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무엇을 팔고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가요? 했을 때 더 충격적인 대답이 들어옵니다. 몰라. 그냥 샀어.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말을 해봐 이러는 거예요. 본인도 뭘 팔아서 돈을 버는지 모르는 회사인데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회사에 투자한다? 정말 큰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씨앗을 산 거예요. 시장에서 씨앗을 사서 이게 무슨 씨앗인지도 모르고 어떤 열매가 열리는 건지도 모르고 사서 그냥 논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농사, 10년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기업을 투자할 때는요, 절대 주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투자한다, 이 기업을 인수한다,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동업을 하자 그래요. 그래? 좋아. 동업 좋아. 근데 뭘 파는 회사인데 어떻게 돈을 버는데 얼마나 고객이 많은 건데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 건데 이런 검토도 없이 뭘 파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같이 해.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회사를 투자해야 됩니다. 네 번째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아닌 회사를 사라. 같은 말이겠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잭팟이 터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돈 번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명절이 되거나 회사에 가면은 꼭 어떤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공포심을 느낍니다. 나도 투자해야 되나? 이거 너무 나만 투자 안 하고 사람들 다 돈 버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되게 두려워해요. 사람은 어딘가에 이 무리에서 낙오됐을 때 엄청난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류학적으로 인간은 아무래도 좀 어떤 맹수들에게 쫓겼던 거기 때문에 어떤 이 무리에서 낙오됐을 때 맹수의 사냥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걸로 돈을 번다 그러면 나만 못 버는 거 두려워하고 반대로 모두가 팔고 공포에 질렸을 때 뛰쳐나올 때 나는 그걸 헐값에 사들여야 되는데 그럴 때를 못 합니다. 잭팟이 터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배 아파해요. 그쵸? 배 아파. 배 아파. 이러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세 명이다, 네 명이다. 그럼 이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끝물이다. 저 사람이 돈을 벌어서 비싸게 팔아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도와주는 호구가 되는 겁니다. 절대 누가 뭐로 돈 벌었다 하면 그때 뒤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들어가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대표적인 사례 보여드릴까요? 비트코인 때 보면은 뭐 100만 원 이하 때 싸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막 1000만 원 넘고 2000만 원 넘었을 때 그제서야 뒤늦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많은 손실을 봤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한창 부동산이 오르고 올라서 3년 내내 올라서 거의 이제 절정기에 달했을 때 이제 뭐예요? 그제서야 집을 사겠다라고 투자를 하죠. 왜? 남들 다 돈 벌었는데 나만 못 본 것 같아서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뛰어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또 손실은 그 사람들이 다 봤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창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는 안 사고 있다가 뭐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 뉴스들, 뭐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시끌시끌 할 때서야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창업도 마찬가지죠. 뭐가 유행한다. 뒤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라 해야 될까요? 뒷북치, 그쵸? 뒷북 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냐면 교보문고라던가 이런 데 이제 큰 서점에 가면은 재테크 서적으로 뭐가 제일 요새 많이 핫한가를 봐요. 주식이 핫하다 그러면 그땐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반대로 요새는 부동산 책이 핫하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부동산 팔아야 돼요. 남들이 요새 이게 유행한다더라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거고요. 이 몇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가 그 주식을 사야 할 때다. 워렌 버핏은 그렇게 돈 벌었어요. 그 회사가 좋은 회사가 잘 나갈 때 투자하면 당연히 비싸게 사겠죠. 아주 좋은 회사도 가끔씩 어려울 때가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때가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원칙이랑도 거의 비슷하죠.
좋은 회사를 싸게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질레트예요. 질레트라는 회사는 면도기 회사잖아요. 세계적인 면도기 회사고 사람들은 질레트 면도기 사고 나면 평생 쓰나요? 아니죠. 계속 교체하고 또 사고 또 사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질레트라는 회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글로벌적으로 세계 점유율 1등인 회사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위기가 3번이 왔었어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투자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아마 지금 질레트 최대 주주가 워렌 버핏일걸요? 예. 그렇게 결국 가장 어려운 시기 때마다 투자를 야금야금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낸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철도 회사 하나가 이제 거의 무너질라 할 때 그 철도 회사를 아주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 회사에 대한 지표가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데 어떤 뉴스상으로 봤더니 그 회사의 가치가 10년 만에 3배가 올랐다더라. 그런데 그게 워렌 버핏이 가진 버크셔 해서웨이의 몸집만한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 2위 부자로 솟아올랐죠. 7번째는요.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졌을 때 욕심을 부려라. 아까 했던 말도 똑같은데요.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졌을 때는요. 절대로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실험을 해봤더니 몰래카메라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 사람이 한 방향으로 우르르 뛰어가니까 이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같이 뛰어나가더래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포감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 무리에 속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팔 때 욕심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어요. 이거를 투자법으로 뭐라 말하냐?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주식에서도 통하고 부동산에서도 통해요. 이거는 어떤 재테크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반드시 명심하세요. 8번째 원리,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껴라. 제가 말했죠. 재테크 서적 중에서 부동산이 유행하면 부동산을 팔고 주식이 유행하면 주식을 팔아라 말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 VJ 특공대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프로그램 되게 좋아했던 게 VJ 특공대에서 요새 이게 뜬다라고 방송이 나오면 한 6개월 안에 다들 이제 막 폭락장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보던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는 정말 공포를 느껴야 됩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할 때 한 번 있었던데 그 지역 사람들 눈빛이 약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카지노 앞에서 보던 눈빛 같은 거를 특정 지역의 시에서 봤었습니다. 그 시는 어땠냐면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에 1,000만 원씩 오르던 시절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막 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냐? 빠져나와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뭐 이유고 분석이고 하면 안 돼요. 왜? 모든 분석들이 긍정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의 눈빛이 탐욕에 찌들었을 때는 그때는 바로 공포를 느끼고 빠져나와야 되는 장입니다. 이것만 할 줄 알아도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워렌 버핏의 명언 8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또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시리즈로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요한 이야기들을 따로 또 시리즈로 만들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눌러주세요.